여러분 계좌가 상한가로 가는 열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열차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부터 또 추석 연휴로 사흘간만 시장이 문을 엽니다. 이렇게 좀 긴 연휴를 앞두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찾기 힘들고 게다가 지난주 FOMC 여진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은 계속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듯합니다. 통상 연휴 기간 전에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듯한데 연휴가 끝난 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는 이른바 연휴 징크스를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 이제 장 마감까지 단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민만 하면서 좀 흘려보내기에는 이번 주 거래일 정말 짧습니다.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최상의 시나리오 위에서 또 시장 이야기 함께 풀어보시죠. 오늘 1등 기관사 천 대표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 실전 투자 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경험한 찐 실력자입니다. 자, 전문가의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의 멘토라고 불리는 분인 만큼 또 종목 발굴까지 정말 탁월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바로 이런 분이 오늘 시장 이야기를 기민하게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추석 선물로 또 급등행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50분만 열어드리는 노란톡방인데요. 그 안에서도 타점 전략도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까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노란톡 켜셔서 검색창에 급등열차 천 대표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급등행 티켓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사진을 꼭 올려주셔야만 이 티켓을 발급해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보고 내보내게 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인증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이슈 먼저 크게 좀 봐볼 텐데요. 오늘 좀 큼직한 재료 뒷받침 받으면서 화장품주 들썩입니다. 먼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한중 관계에 그린라이트가 켜질 조짐이 보인다는 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황금 연휴, 국경절이 또 추석과 맞물리면서 유커를 향한 소비 기대감도 아주 크게 훈풍을 불어 넣었습니다. 예, 또 오늘은 특히나 중소형주까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단 종목도 좀 시세를 받아갔는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형주죠. 2%대 강세 가져갔고 올리패스는 장중행 상한가 터치 후에 20%대 탄력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단체 관광 허용 후에 첫 황금 연휴를 또 맞이하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우리는 어떤 해석,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후에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관련주입니다.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가 또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LG U+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통신장비 관련주 그리고 양자암호 테마 들썩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신장비를 키워드로 두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꼽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고 그리고 양자암호를 키워드로 두고 봤을 때는 요즘 그간 계속해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신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 1등 기관사 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슈에 대해서 무게에 대한 부분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종목별 분석도 꼭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급등행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상한가의 급등열차 지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또 함께 하셔야죠. 막판 전술 어떻게 펼쳐보면 좋을지 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열차 천 대표입니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시장은 그렇게까지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장 보자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결국 오늘 장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지난 금요일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지난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최근 5년간 국내 증시를 통계를 내봤더니 명절을 앞두고 곧 이제 추석 연휴죠. 구정 연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언제나 국내 증시는 약세였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강세로 전환되느냐? 명절 연휴가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되면은 저는 국내장은 다시 증시 상승세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급적으로 좀 보자면요. 바로 이 라인을 체크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도가 우위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하지만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 예, 선물이라는 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선물 시장을 앞서가는 거죠. 이 선물 시장을 보자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죠? 매수세입니다. 예, 매수 우위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우위지만 선물보다 앞서 나가는 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다. 기관 역시도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패턴을 봤을 때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빠진다고 움츠러들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릴 만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아래쪽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종목 잘 선별해서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 천 대표가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찾아왔거든요. 앞으로 방송 시간 50분도 채 안 되죠.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은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투자의 아이디어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또 시장 한 줄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국내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에도 놓치지 않고 잡아가기 위해서 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은 계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 한번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일단 프론티어가 30% 육박하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스맥,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챙겨주셨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웰바이오텍, SM, CS 베어링, 시노펙스까지 두 자릿수 수익 아주 넉넉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이런 수익 또 어떤 종목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더더욱이나 지금 시장에서 종목별 선정 너무 중요하죠. 함께 고민 마시고 전문가님과 꼭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또 막판 스퍼트 달려봐야죠. 지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거래일 그리 많지 않다. 너무 짧다. 말씀드렸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시나리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시장 좀 내내 달궜던 이슈. 전문가님, 네. 이제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도 반짝 좀 시세가 나왔던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우리 화장품주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슈가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재료도 이렇게 중국을 키워드로 봤을 때 우리 예, 항저우에서도 아시안 게임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책도 계속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 이게 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한중 외교 기대감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주 정말로 날개를 돋칠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일단 맞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유진 아나운서께서 날이면 날마다 좀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말요? 방향성에서, 예, 어느 방향 우리가 봐야 되는가 정말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그게 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호재거리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이 여행, 면세,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국경절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국경절. 네. 국경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중국 최고의 기념일이자 명절 같은 개념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중국 경기가 좋다고 말이 나와요? 안 좋다고 말이 나와요?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나오죠. 그렇죠. 안 좋다고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 하겠습니까? 연휴 기간에? 카지노는 안 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 직접 중국인들이 여행 와서 면세점에서 쇼핑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하지만 우리가 연휴 기간에도 우리도 지금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죠. 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 만나면 뭐 하죠? 다만 양말이라도 한 켤레씩 선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예. 화장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물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면세점 아니에요. 여행 관련주 아니에요. 카지노 아니에요. 하지만 화장품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장품은 우리가 화장품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적인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종목을 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사실 네네. 이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을 키워드로 지금 계속해서 화장품주가 좀 그래도 좀 들썩들썩하니까 이 종목 이제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기회로 보고 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집중해서 봐야죠. 나올 오.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나올 시기는. 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 2년 정도의 차트만 조금 보자면은 최근 2년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이 30만 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30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중국의 경기에 대한 어쨌든 악재 때문이 됐든 지속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바로 이 86,800원 라인. 86,800원 라인 그리고 이 9만 원 라인 어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우리 유진 MC는 약간 모르실 수도 있는데 W자 패턴을 그려가고 있어요. W자 상승 패턴을. 이중 바닥을 다진 자리라는 거죠. 이중 바닥을 다진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약간은 현금 보유 기준 목돈이 조금 있는데 적당히 좀 투자처가 없다.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사이즈가 작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벼운 주식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큰 현금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신다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에 지금 현재 투자하기 참 적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봉상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에도 지금 이중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일봉상에도 이중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하면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면서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중 바닥을 다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 나올 때는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의존도를 중국을 키워드로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은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국경절 지금 우리 추석 연휴와 함께 맞물려서 또 되고 있는 중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또 경기부양책도 기대감으로 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소비주 안에서도 화장품주, 뭐 면세, 카지노보다 화장품주에 좀 더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전략적인 부분 가져갈 필요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또 대형주로 통하는데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묵직하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과 또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 챙겨 가신다면 뭐 퓨런티어 이게 지난주에 챙겨주셨던 종목인데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또 생방송 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또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계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꼭 함께 장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뭐 스맥은 세 자릿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0% 육박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80%죠. 또 웰바이오텍까지 30% 훨씬 넘게 가져가고요. SM, 오늘 엔터주도 정말 들썩들썩했습니다. 20% 넘는 수익인데 엔터주로는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SM 외에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CS 베어링, 시노펙스까지 두 자릿수 수익. 자, 이런 종목들로 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전략 챙겨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꼭 전문가님과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형주, 오늘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까지도 움직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소형주 중에서 상한가 터치를 했던 올리패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다음 종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장중에 얘가 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또 그렇게 계속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리패스가. 요 종목은 맞아요. 달리는 말인데 올라타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X입니다, X. 단호하게 예, 안 X. 된다. 예, 예. 어. 왜냐면 이 올리패스라는 종목은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이유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올라간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화장품 수혜주는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종목은 CB 발행이 너무 잦아요. CB 발행이. 예, CB 발행이 너무 작기 때문에 CB를 통한 제3자 유상증자를 잊을만 하면 하고 잊을만 하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환이라고 써있죠. 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환. 예. 자, 환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명 옆에 주의나 환이 써져 있거나 하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같은 종목은 그냥 관심조차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시총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 급등열차 시청자분들은 이런 종목은 관심도 갖지 말자. 차라리 우리 유진 아나운서 다른 종목 없으세요? 관심 있는 종목? 올리패스는 보기도 싫어요. 왜냐? 너무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관심조차 줄 필요도 저는 없는 현재로서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조차 가지면 안 된다. 정말 아주 단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한테 방금 관심 있는 거 없느냐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음 네네. 종목이 사실 좀 제가 관심 있는, 제가 산 건 아니고 보유 중인 네. 종목이 아니라 제가 여기 화장품을 진짜 많이 써서 궁금한 종목인데 마녀공장. 네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직전 종목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죠. 네. 관심조차 주지 말자. 그러면 얘는 제가 반대로 말해볼게요. 어, 마녀공장은 관심 좀 많이 주자. 어. 이런 종목에 관심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마녀공장. 어떤 왜냐면요. 이유일까요? 네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도 있지만 일본 관련해서도 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증가할 거란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자분들에게 급등열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죠? 결국 주가는 매출이다, 매출. 그렇죠? 기업의 매출액이 올라가야지만, 기업이 성장해야지만 주가 역시도 동반해서 성장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 청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중국 그리고 일본 방향의 매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이 종목도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죠.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인데 이 종목은 지금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같이 봐보자고요. 자, 이동평균선이죠. 장단기 이동평균선인데 노란 선, 녹색 선, 빨간 선, 그리고 이 파란 선까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당히 벌어져 있죠.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면 모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이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주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벌어졌죠. 하락하면서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인다? 주가는 상승하면서 모일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종목은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마녀공장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하게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 내가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해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제가 타점을 드리겠습니다. 오. 29,000원을 좀 기억하세요. 29,000원. 29,000원. 2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공략이 조금 가능한 종목이다. 아시겠죠? 2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내용 잘 메모하셔서 대응해보시고 내가 혼자서 좀 대응하기 힘들어요. 마녀공장이라는 종목 29,000원 이하 매수는 알겠는데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TV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은 노란톡 참여하시면은 제가 추후에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화장품 관련주로 좀 다뤄봤는데 일단 대형주단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계속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 마녀공장 중소형단 안에서 또 긍정적인 관심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29,000원 가격 전략까지 또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이 외에 더 추가적인 코멘트는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자막으로 계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통신장비주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LG U 플러스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통신장비는 바닥권에 계속 있던 섹터긴 해요. 얘는 맞아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나 맞아요. 간다 하면 안 가고 나 진짜 간다 하면 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섹터인데 오늘 맞아요. 이슈만으로도 좀 무게를 실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 통신장비주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제가 이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이에요. 3년 전, 4년 전에 국내 모 증권사에서 VIP 고객분들 대상으로 강연회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통신 장비주들 봐야 된다. 5G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어떠죠? 내리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내리 3년, 4년 연속으로 지금 약세예요. 3년, 4년 동안 약세를 거쳤다. 하지만 이 5G, 6G 관련해서는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는 맞습니다. 3, 4년 동안 조정이 나온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올릴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는 5G, 6G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지금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한 점이 유진 아나운서께서 상당히 또 날카롭게 5G, 6G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도대체 우리 유진 아나운서 시선에서는 네. 어떤 종목을 관심 있어 할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같이 분석 한번 해보시죠. 그럼 하나씩 제가 가져온 종목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네네. 코위버, 얘가 또 강하니까 왜 강한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코위버부터 좀 봐주실까요?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직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올리패스라는 종목 했을 때 네. 관심도 갖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코이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어떠한 종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방송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가총액. 이 코이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종목 역시도 1,000억이 안 돼요. 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600억이다. 자, 그렇다면 유통되는 우리가 주식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코이버라는 종목이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의도를 가진 특정한 집단이 시세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별로 해서 재밌을 만한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왜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냐? 빠르거든요. 종목의 움직임이. 그렇죠? 시가총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런 종목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8월 29일 이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세력은 이미 이탈됐습니다. 이 종목을 이 6,000원 단에서 9,000원 단까지 끌어올렸던 흔히 말하는 6,000원 단에서 9,000원까지 끌어올렸던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세력은 이미 이탈됐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시세가 조금씩이라도 올라오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영망치형이죠. 영망치형으로 지금 캔들이 떴는데 이 코이버란 종목 5G, 6G 종목군 내에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고 싶어요. 따라다니면. 시청자분, 이거 아니에요. 이 종목은 관심 갖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관심 갖지 말고 차라리 우리 유진 아나운서 또 다른 종목 있나요? 코이버는 관심 갖지 말자 의견입니다, 일단. 네, 제가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전문가님 보시기에 저는 사실 머큐리와 KMW를 봐볼까 했는데 이 둘 네. 중에서나 혹은 전문가님이 또 5G, 6G 관련주 좋은 종목 많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좀 분석해 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KMW도 상당히 좋아해요. 한때 대장이었어요. 한때 대장. 그리고 머큐리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머큐리. 네, 오늘 지금 우리 유진 아나운서가 코이버 얘기했어요. 그리고 머큐리 얘기했고 KMW 얘기했는데 이 셋 중에서는 저는 머큐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5G, 6G 관련해서 이 섹터가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북미향, 미국의 이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5G, 6G 관련해서 투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 키워드는 이겁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5G, 6G 투자. 이 키워드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약세였던 이 통신 장비주들이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주고 있는데 왜 그럼 머큐리냐? 머큐리는 아이폰 15 관련주예요. 아이폰 15. 아이폰 15 관련주거든요. 아이폰 15. 자, 아이폰 15에 고속 와이파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품을 바로 이 머큐리에서 공급합니다. 머큐리에서 공급해요. 아이폰 15의 고속 와이파이 관련된 부품을 머큐리에서 공급을 하는데, 자, 유진 아나운서,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폰, 이 애플이죠? 네.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제가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아, 아니에요?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에요. 유진 아나운서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걸 알았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미국 회사래요. 시청자분들. 미국 회사. 그렇죠? 제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조합해 보자고요. 지금 통신 장비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북미. 미국 때문이다. 네. 그렇죠. 북미 시장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정책. 그렇죠? 이 애플, 아이폰은 어느 나라 기업이다? 미국 기업. 미국 기업이다. 딱 맞잖아요. 그렇죠? 어. 제가 뭐 방송 중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표준어는 아닙니다. 뭔가 이 왁구, 아기가 딱딱딱 맞아가잖아요. 그렇죠. 키워드가. 그렇죠. 머큐리 보셔야 된다. 어. 머큐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궤를 달리해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전문가님, 이 머큐리라는 종목도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직전의 종목들과 뭐가 다른가요? 하시는데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윗단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와주는 부분은 저는 이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머큐리의 윗꼬리는 머큐리의 윗꼬리는 악성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 아시겠죠? 머큐리의 윗꼬리는 악성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만 원대 돌파하면은 저는 이 종목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약간은 확장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메모 필요하시겠죠? 7,500원 정도. 7,500원 정도 조정 왔을 때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 타이밍 가져가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익률을 걷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500원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머큐리 잘 메모하셨다가 7,500원 단에서 매수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내가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는 TV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추후에도 이 머큐리라는 종목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관련해서 정말 세세하게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제는 통신장비 관련주가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도록 꼭 전문가님과 전략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슈와 함께 종목별 전략도 챙겨봤는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전 대표님과 함께 하셨을 때 종목별 전략 정말 세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가져가셨을 때 어떤 수익을 또 챙겨주셨는지 리뷰를 좀 세세하게 챙겨볼 텐데요. 먼저 퓨런티어 30% 넘게 챙겨주셨고 스맥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안에서도 이미 또 이렇게 수익 실현까지 완료해 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로봇주 리뷰를 좀 세세하게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연휴 지나고 나서 장이 열리고 머지않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거든요. 맞아요. 네, 요때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님은 이미 이렇게나 좋은 로봇주 수익을 이미 내주셨는데 오늘 또 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러니까 또 천 대표님이랑 같이 전략을 세워야만 로봇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데 로봇주 예. 관련해서 좀 리뷰와 함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팁 좀 주실까요? 로봇주.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진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글자로 써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제가 바로 말을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아, 그죠? 네,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 별로 없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로봇주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스맥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죠? 우리가 최초 제가 이 종목 봐야 됩니다 해서 매수 타점 가져갔던 가격대로부터 170%는 올라갔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2, 3주 동안 상당히 강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정받아야죠. 그렇죠? 단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로봇주는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의 역대급 지금 어떻게 보면 YPO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얘기고 현재 지금 로봇 섹터들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쉼터다, 쉼터.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로봇주들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약간 주가 눌리는 구간대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이기 전에 또 스맥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주셨잖아요. 또 맞아요. 요 수익은 또 어떻게 담아주셨는지 리뷰 좀 해주실까요? 뭐 스맥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고 스맥 9월 달에 시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9월 달에. 우리는 8월 초에 공략했어요. 스맥. 8월 초에. 자, 어떤 분들은 급등열차에서 스맥을 다뤘나요 하시는데 급등열차에서 스맥은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 천 대표와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들어왔더니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렸다는 거죠. 2,45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 스맥. 어떻게 됐다? 잘 올라갔습니다. 170%가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시간 방송 보시면서 내가 매수할 종목 하나, 두 개 팁 얻어야지 이런 생각 말고요. 오히려 이 1시간 방송을 보고 이 급등열차 천대표라는 사람이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꼭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추후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 드리는 부분 확인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방송 중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월 첫째 주에 바로 이 월요일 이 시간입니다.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인데 생방송 이후에 몇 프로 올라갔죠? 30%, 거의 40%에 가깝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방송 중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제작하고 이족 보행 관련해서는 동사가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다. 이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방송 화면이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방송 보고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하지만 방송 본 부분까지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대응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왜 대응을 못했을까요? 왜? 바로 추후에 피드백을 못 받아보셨기 때문에 추후에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유진 아나운서가 틈틈이 알려드리고 있고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틈틈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추후에 피드백 받아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그리고 제2의 스맥 같은 종목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로봇주 갖고 있는데 왜 스맥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두둑한 수익을 챙기지 못했을까? 혹은 오늘 움직인 로봇주 외에 왜 내가 가진 로봇주는 안 움직일까 하고 좀 고민이 되신다면 꼭 천 대표님과 함께 낱낱이 종목별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천 대표님이 가져오신 급등행 종목. 잠시만 정차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급등!
급등행 종목 안고 급등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종목은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오, 오늘 우리가 시장을 조금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에도 몇 번 우리가 신기루처럼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에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방한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 조금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유진 아나운서가 말씀했었던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결국 엔터라는 거예요. 결국 엔터. 왜냐? 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죠. 지금이 이제 9월이 다 저물어 가고 10월에 가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국내 엔터사들의 이 아티스트들이 대거 복귀합니다. 대거 복귀하고, 그리고 월드 투어, 팬 콘서트도 300회 이상 예정이 돼 있어요. 월드 투어를 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팬을 만난다. 이건 뭐예요? 결국 돈을 벌어온다예요. 돈을 벌어온다. 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에도 기사입니다. 하반기에도 활발한 아티스트 활동을 전개하며 음악 사업 부문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다? 실적은 결국 주가 상승을 불러온다. 실적은 결국 주가 상승을 불러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불안감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 속으로 몰아넣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금리 허리케인 장 속에서 어디냐? 안정감 있는 실적주를 보셔야 된다. 안정감 있는 실적주를 보셔야 된다. 특히나 10월은 또 뭐가 있죠? 10월은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된다. 유진 아나운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NCT, TXT, 아이브, 세븐틴. 저는 전문가님 다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한 그룹 알아요. 어디요? 아이브. 아이브? 예, 우리 국민 아이돌 아이브. 아, 예, 국민 아이돌이 됐군요. 국민 아이돌이에요. 예. 아, 한 그룹 압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한 그룹 알아요. 아재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아재들도 알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10월 달에 대거 컴백한다. 컴백하면 어때요? 돈 많이 벌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해외 공연도, 팬미팅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어오겠죠. 돈 많이 벌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다? 자, 그렇다면은 엔터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 네. 한두 개가 아니다. 그쵸. 그렇죠? 어떤 엔터사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SM이라는 종목,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 3, 4개월 전에 이 급등열차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우리 SM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네. 두 자릿수 수익 맞아요. 나왔습니다. 20% 넘게 또 이미 챙겨주신 종목이에요. 맞아요. 7월에 어떻게 소개를 보면은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엔터주의 또 스페셜리스트가 바로 접니다. 또 준비해 왔어요. 또 준비해 왔습니다. SM 아니에요. SM은 한번 우리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SM 아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면 지금이죠. 이제 10월, 11월, 12월이 하반기죠. 하반기에 북미 시장, 미주라고 했는데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이죠, 결국. 그리고 중국의 프로젝트 그룹이 데뷔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고요. 미국과 중국에 뭐가 많아요? 인구가 많잖아. 그렇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둘 중에 한 군데서만 흔히 말하는 대박이 터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일어나겠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재밌는 현상인데 올해 23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향, 올해 영업이익이 7% 이상 상향할 것이다 라고 추정치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은 이 글로벌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직전에 아이브라는 그룹 알고 있다고 했죠. 제가 이 기업의 소속 아티스트 여자 그룹도 상당히 팬이에요. 팬인데 그 그룹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자분들도 다 너무너무 알만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 제가 초성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초성으로요?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 그룹입니다. 이응 지읒이라고 해도 되고, 예, 이응 쌍지읒이라고 해도 돼요. 예, 이 그룹을 여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RSI, 제가 우리 RSI도 강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노란톡방 내에서 강의 자료 또 공유해드렸어요. RSI 단기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이 종목, 이런 종목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셔야 되는데 제가 종목명을 지금 오픈해버리면 시청자분들 어때요? 그냥 뭐 시장가로 매수해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장대 항목 나왔기 때문에 2, 3일 정도 지켜보는 게 좋거든요. 2, 3일 이후에 이 종목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 종목 깔끔하게 종목명 오픈해드리고요. 그리고 매 스타점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 아나운서가 한 번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하실 방법은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급등행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엔터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금리 때문에 좀 불안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주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 엔터주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목의 모멘텀을 좀 보자면 하반기에 북미와 중국을 겨냥한 프로젝트 그룹이 데뷔한다는 점, 그리고 차트상으로 RSI 단기 바닥이 형성됐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꼭 전략적인 부분 챙기셔야만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계좌에 담기는 수익이 달라집니다. 국천 대표님과 함께 또 SM으로 이미 또 20% 넘게 수익을 담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엔터주 어떻게 공략해야 두 자릿수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또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전문가님과 오늘 급등행 종목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천 대표님과 함께 SM 외에 엔터주 함께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